운동하면 살이 빠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빠지면 사람들은 보통 같은 결론에 도착합니다. 덜 먹어야겠다, 더 움직여야겠다, 더 땀을 내야겠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반대입니다. 분명히 운동을 했는데 몸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피곤합니다. 더 허기집니다. 다음 날 더 붓습니다. 운동한 날 저녁부터 몸이 더 흔들립니다. 이럴 때 사람은 대개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덜 했나 보다, 내 의지가 약한가 보다, 조금 더 독하게 해야 하나 보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운동이 부족한 걸까요? 정말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내 몸이 이미 버티기 어려운 상태인데 우리가 자꾸 더 태우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논리로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이 먼저 판단하고 생각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운동이 좋다는 걸 알아도 몸이 이미 피로하고 예민하고 회복이 밀려 있다면 그 운동은 감량 자극이 아니라 버텨야 하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운동인데 어떤 몸은 정리되고 어떤 몸은 더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 빠지는 이유를 운동 부족으로만 보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몸은 지금 더 하라 보다는 지금은 버티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먼저 봐야 할 것은 운동량이 아니라 지금 내 몸의 여력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몸은 같은 운동과 같은 땀을 회복이 아니라 부담으로 받게 될까요? 땀을 내면 잘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개운하지요. 뭔가 빠져나간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땀을 많이 내야 살도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생깁니다. 문제는 땀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내 몸 상태입니다. 몸에 여력이 있을 때 나는 땀은 순환을 열고 답답한 것을 풀어주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쳐있고 마르고 회복이 밀린 상태에서 짜내는 땀은 정리가 아니라 손실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땀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미 흔들린 몸이 그 땀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운동 직후가 아닙니다. 그날 밤과 다음 날입니다. 운동 직후는 괜찮아 보여도 밤부터 이상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이 마릅니다. 잠이 얕아집니다. 허기가 심해집니다. 다음 날 더 붓습니다. 이럴 때는 땀이 몸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몸이 아끼고 싶어하는 것까지 같이 내보냈을 가능성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얼마나 땀을 냈나 보다 그 땀 뒤에 몸이 정리되는가, 더 흔들리는가를 봐야 합니다. 결국 문제는 땀이 아니라 지금 내 몸이 그 땀을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내 몸이 지금 정리되는 쪽인지 붙잡는 쪽인지 어떤 신호로 알 수 있을까요? 같은 운동을 해도 어떤 몸은 정리되고 어떤 몸은 더 무너집니다. 많은 분들은 운동 종류나 시간이나 강도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운동 후 몸의 반응입니다. 맞는 몸은 잠이 깊어집니다. 안 맞는 몸은 잠이 얕아집니다. 맞는 몸은 붓기가 줄어듭니다. 안 맞는 몸은 다음날 더 붓습니다. 맞는 몸은 식욕이 차분해집니다. 안 맞는 몸은 허기가 더 심해집니다. 맞는 몸은 기운이 돌아옵니다. 안 맞는 몸은 기운이 털립니다. 같은 운동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몸이 그 자극을 회복 신호로 받았는지 아니면 생존을 흔드는 신호로 받았는지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보지 마십시오. 잠, 붓기, 식욕, 기운 이 네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운동 후 이 네 가지가 좋아지면 맞는 운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이 네 가지가 더 흔들리면 지금은 운동량보다 방식이나 순서를 다시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힘들게 했느냐가 아닙니다. 운동 후 내 몸이 더 안정되는가, 더 흔들리는가입니다. 결국 운동의 기준은 강도가 아니라 운동 후 내 몸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운동이 안 먹힐 때는 운동법보다 먼저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결정적으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운동이 안 먹히면 운동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유산소를 늘릴까? 근력을 할까? 공복 운동을 할까?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 몸에서 무엇이 먼저 꺼져 있는가입니다. 잠이 먼저 무너졌는지, 하루 종일 너무 오래 앉아 있는지, 짧고 강한 자극에 계속 흔들리고 있는지, 허기가 이미 심해졌는지, 운동 후 회복이 아니라 붕괴가 오는지, 이런 것들을 안 보고 운동만 더 얹으면 몸은 더 좋아지기보다 더 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걸 더하기 전에 새는 곳부터 봐야 한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강조됩니다. 몸이 버티는 이유는 대개 하나가 아닙니다. 회복이 무너지고 리듬이 깨지고 움직임이 양극단으로 가고 자극이 너무 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첫 번째 버튼이 아니라 두 번째나 세 번째 버튼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낮에 리듬을 보고 잠을 보고 허기를 보고 과한 자극을 보고 회복이 되는 몸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몸이 이미 새고 있는데 좋은 걸 더 넣는다고 바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좋은 걸 더하기 전에 먼저 새는 곳부터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몸은 언제부터 붙잡는 것을 멈추고 내려놓기 시작할까요? 살이 안 빠지면 사람은 보통 더 세게 갑니다. 더 참고, 더 줄이고, 더 뛰고, 더 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몸은 그럴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경계합니다. 몸이 이미 부족하고 예민하고 회복이 밀린 상태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소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운동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자는 말입니다. 오래 뛰는 운동보다 가볍게 걷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많이 땀내는 운동보다 끝나고 기운이 남는 운동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운동 후 몸이 편안해지고 저녁이 덜 흔들리는 쪽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몸이 계속 비상 상태라고 느끼면 더 운동해도 더 붙잡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이 정도는 괜찮다, 이제는 조금 써도 되겠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운동은 부담이 아니라 도움이 됩니다. 살은 의지로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지금은 계속 붙잡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 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내가 왜 이렇게 약하지 에서 시작되기보다 내 몸은 왜 이렇게 버티고 있지? 이 질문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덜 몰아붙이고 몸을 더 이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살은 억지로 빼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안심할 때 빠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